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옵션 강의. 옵션을 사려면은 옵션 테이블이라는 거를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옵션을 어떤 거를 사는지,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옵션이라는 거는 내가 주식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권리와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계약이라 그랬죠. 근데 그 계약이기 때문에 intrinsic value와 extrinsic value가 있어요. intrinsic value를 한국말로 정확하게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뭐 안쪽에 들어있는 가격이다. 그리고 extrinsic은 바깥쪽에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 가치의 가격과 프리미엄의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가격이 구성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게 죽어가는 가격인지 살아가는 가격인지 그런 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옵션 프라이스라는 거는 크게 intrinsic value와 extrinsic value로 나눠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이 밑에 가격까지 막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 딱 이렇게 intrinsic value랑 extrinsic value가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intrinsic value는 이거는 사람이 눈으로 딱 봐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가격이고요. 이 extrinsic value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에는 좀 복잡한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쉽게 알 수 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가 스팟 프라이스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그거의 차이가 이 intrinsic val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가 현재 주가가 100불인 종목이 있어요. 근데 내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98불짜리의 옵션을 샀어요. 그러면은 intrinsic value만 봤을 때는 이 옵션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질문인데 아시는 분은 대답. $2. 예, 그럼 기본적으로 $2를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죠. 근데 현재 주가가 100불인데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102불짜리를 내가 사요.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4불. intrinsic value로만 보면 4불이요? 4불이 아니죠. 2불. 2불을 내는요. 2불도 안 내야죠. 더 높으니까 마이너스니까 내가 2불을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200불.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intrinsic value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건데 그런데 답이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90불, 98불짜리를 산다 그러면은 intrinsic value로만 봤을 때는 내가 2불의 차이를 더 내고 사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intrinsic value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가 100불인 거를 102불짜리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산다 그러면은 intrinsic value로만 봤을 때는 내가 2불을 더 받아야 되는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옵션이 그렇게 만들까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럼 2불이 프리미엄이라는 말씀인가요? 예, 예, 프리미엄의 한 부분, intrinsic value만 생각했을 때 그냥 개념적인 거니까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그게 extrinsic value라는 게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extrinsic value가 더해지면서 프리미엄이 우리가 계산했을 때 intrinsic value만 봤을 때는 2불인데 이게 막 4불, 5불, 6불, 7불이 되고 intrinsic value만 봤을 때 이 경우에는 차라리 마이너스 2불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1불,
뭐 2불, 3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옵션 프라이스가 이렇게 설정이 되죠. 이게 콜옵션일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풋하고 콜하고. 예. 이게 컬일 때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됐을 때도 과정에서 뭐 허벅지가 생기고 팔이 생기고 기관이 생기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개념적으로만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오면 아기가 나온단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intrinsic value랑 extrinsic value가 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intrinsic valu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extrinsic valu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가격들이 생겨서 프리미엄에 얹혀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xtrinsic value가 되게 중요해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 소위 말해서 이걸 타임 밸류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시간이 만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부분이 상쇄화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내 컨트랙의 밸류가 내가 주고 산 게 3불인데 만기일에 가까워오는데 그냥 이게 막 떨어져가지고 빵원까지 되는 이유가 이 extrinsic value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extrinsic value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만기일, time to maturity, 그러니까 만기할 때까지의 시간, 그 다음에 rate of interest. 그 안에서도 이거는 계약이기 때문에 빌린 거기 때문에 interest가 들어있어요. 내재돼 있어요. 그렇게 심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내려가는데 한몫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implied volatility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시장이 움직이면서 형성되면서 생기는 변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time of maturity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그 그릭 중에서 오늘 그릭 얘기할 건데 이거를 세타라 그래요. 그러니까 t니까 time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쉽게 우리가 대략 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요 rate of interest는 우리가 또 요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별로 무시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mplied volatility인데 이거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게 영향을 미치는 데는 최고로 많이 미친다. 이제 그렇게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 옵션 좀 해. 그러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지 사람들이랑 대화가 되고 이 사람 옵션 제대로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가장 베이직한 인포메이션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뭐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네. 이런 게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네. 그럼 기본 요소를 한번 보겠어요. 옵션 테이블의 기본 요소. 거기 보면 이제 옵션 테이블에 보면은 잠깐 제가 화면을 바꿔서 핑크월 스윙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옵션 가면 이게 이제 옵션 테이블이에요. 이게 옵션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구성 요소들이 뭐뭐인지 보고 거기를 내가 어떻게 읽는지 그걸 가르쳐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럼 기본 요소가 뭐가 있느냐? 그 중에 큰 카테고리가 이제 그릭이라 그래요. 이 그릭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일단 그릭에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델타, 감마. 여러분들 감마 스퀴즈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나오는 게 이 감마예요. 그리고 세타, 그 다음에 베가, 그 다음에 로. 그래서 이 정의를 하나씩 보면은 델타라는 거는 이 프리미엄의 가격에 움직이는 걸 정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무브 레이트 per $1 move of underlying stock. 그러니까 델타가 예를 들어 가지고 0.5
내지는 50% 이렇게 읽죠, 우리가. 이런 거는 언더레잉 스탁, 이 연관된 주식이 일부를 움직일 때마다 프리미엄이 0.5센트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샀을 때의 가격이 $65짜리다. 그러면은 언더레잉 스탁이 일부를 움직일 때 일불이 올랐다 그러면은 이거는 1.70이 되고 일불이 내려갔다 그러면은 1.6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은 여기다 100을 곱해야겠죠. 이렇게 되는 게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게 이제 델타라는 거예요. 델타 이해되시죠? 그리고 감마. 감마는 이 델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rate of change in delta. 그러니까 델타가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일불이 움직일 때, 언더레잉 스탁이 일분이 움직일 때 델타가 얼마큼 움직이나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감마가 뭐 0.01이다 그러면은 그리고 델타가 0.5였다 그러면은 언더레잉 스탁이 일불 움직일 때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를 만들어 보자고요. 델타가 0.5였고 감마가 0.01이다. 이 케이스에서 이제 주식이 일불이 움직였어요. 일불이 위로 움직였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델타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보시고 일불이 움직였을 때 이제 플러스 1불 됐을 때 마이너스 1불 됐을 때 케이스를 보죠. 플러스 1불 됐을 때는 0.5에다가 내가 샀을 때의 가격을 1.65라고 아까랑 똑같이 하겠어요. 1.65였어요. 근데 언더레잉 스탁이 일불이 올랐으면은 델타가 얹어지면은 1불 70이 됐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감마가 같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결국으로 1.71이 돼요. 그리고 이제 1불이 내려갔을 때는 1.65가 1.60이 되겠죠. 그런데 감마가 작용을 하면은 1.59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띵크와일 스윙을 쓰시면 뭐 계산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개념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0.5씩 움직여야 되는 게 하나씩 더 애드 돼가지고 가속도가 붙죠. 쉽게 해서 기하학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익스포넨셜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이렇게 그 프리미엄의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이제 감마 스퀴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주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옵션들은 더 가격이 프리미엄들이 올라가서 돈을 더 세게 벌었다. 그래서 이제 감마 스퀴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마고요. 이것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은 손을 들고 스탑하고선 다시 설명해 주세요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네 가격이 일불이 내려도 감마 마이너스로 가죠. 그것도 애드가 되나요? 올라가는 건가요? 마이너스가 내려가죠. 아, 마이너스로. 네. 네네. 가격이 내려갈 때는 마이너스로 요 델타랑 감마들이 작용하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플러스로 작용해요. 예. 아, 그러니까 네, 풋 옵션이랑 컬 옵션의 경우는 다르죠. 이제 풋 옵션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을 때 플러스로 작용하고 올라갈 때 마이너스로 작용하고요. 풋일 경우에는 반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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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델타와 감마고요. 이제 세타는 이제 T니까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타임 밸류. 그러니까 만기일에 하루에 얼만큼씩 가격이 떨어지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뭐 이제 만기일에 가까우면은요 이게 막 0.27 뭐 어떤 이게 종목의 이제 가격에 따라 달라요. 막 이렇게 되고 뭐 그 다음 날은 막 0.5로 변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이게 가격의 변동성을 엄청 좌우시켜요. 물론 이것도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다 작용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푸실 때는 아니다. 잠깐만 죄송. 이 세타는 무조건 마이너스로 작용해요. 마이너스로. 시간에 가까울수록 까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기일에 가까울수록 이 숫자가 점점 커져요. 그래가지고 내 프리미엄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게 세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옵션 테이블에서 좀 이따 볼 거지만 델타랑 세타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대략 내가 지금 도망가는 게 맞느냐, 내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런 게 대략 그 눈으로 답이 나오죠. 만약에 옵션 그 리스크 프로파일을 볼 수 없다면은. 그리고 베가는 뭐냐면은 B니까 볼러탈리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베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임플라이드 볼러탈리티가 매일매일 바뀌는 거는 볼 수 있어요. 왜 바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임플라이드 볼러탈리티가 예를 들어서 40이다. 근데 그 다음날 50이 됐다. 그러면은 베가로만 봤을 때 또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임플라이드 볼러티가 오늘 40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만기일에 막 뭔가가 이제 실적 발표일에 가까우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임플라이드 볼러티가 좀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주고 산 옵션의 프라이스 그 프리미엄이 이 가격이었는데 주가는 바뀌지도 않았어요. 주가는 그 자리예요. 근데 임플라이드 볼러티가 움직인 것만으로 해가지고 10이라는 차이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레이트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레이트만큼 여기에 가격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임플라이드 볼러티가 영향력이 아주 커요. 그것만 움직여도 내 프리미엄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임플라이드 볼러티가 반대로 이게 내려갔다. 50이었던 게 40으로 됐다. 그러면 주가가 같거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생길까요? 이런 후자의 상황이 어떨 때 생길까요? 요즘에 어닝?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플라이드 볼러티리티 차트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대부분 여기에 실적 발표가 있거나 그럴 때 이것들이 많이 올라요. 그렇다가 실적 발표가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진다는 게 뭐 휙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 평균선까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만기일에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이 아니라 물론 옵션 만기일도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옵션을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 쉽게 얘기해서 파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사는 게 나을까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다시 하는 얘기하면 거요. 파는 게 하는 거. 예, 파는 게 낫죠. 그렇죠? 네. 하는 것보다 파는 거. 그 개념을 머릿속에 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네이키드 컬 가지고 네이키드 풋 가지고 거래하는 거는 일단은 좀 지양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투기성이에요. 왜냐하면은 돈 많이 잃어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팔지 못하면 거래할 때마다 스프레드 가격만큼 내가 손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거래할 때마다 돈 잃는 거 플러스 스프레드 차이를 계속 잃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고 시간을 갖고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거두는 것처럼 15일에서 60일 정도의 기간을 두면서 이 스프레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스프레드를 사용하시는데 그 스프레드를 사용하실 때 내가 크레딧 스프레드를 해야 될지 데빗 스프레드를 해야 될지를 이제 요 임플라이드 볼러티리티의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차트 프로파일을 보면은 결국 똑같이 생겼거든요. 이게 뭐예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이게 컬 스프레드란 말이에요. 크레딧 컬 스프레드. 그런데 이거를 데빗 컬 스프레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를 크레딧 푸 스프레드로 하면 똑같아요, 그림은. 그런데 이제 뭐 어사인 되고 뭐 그러는 거에 대한 차이도 있지만 결국 이 프리미엄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크레딧 스프레드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 공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로라는 거, 요거는 무시해도 되는 건데요. 요거는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interest rate이라고 보시면 돼요. R 있으니까 R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nterest rate이 1% 움직일 때만 1% 움직일 때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interest rate이 1%가 확확 움직이는 경우가 별로 많진 않죠. 그렇죠? 보통 움직여도 뭐 0.몇 움직이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트레스트 레이시 많이 움직이니까. 근데 이거는 거의 그래도 무시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좀 하신다 그러면 일단 옵션은 그 옵션 가격은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너 그 프리미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아? intrinsic value랑 extrinsic value로 구성이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extrinsic value에 그릭들이 있거든. 그릭들 중에서 델타, 감마, 세타, 베가, 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베가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니까 implied volatility가 높거나 낮거나 그 부분을 잘 보면서 우리가 옵션을 확인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하시면은 이제 옵션을 좀 하네 거기까지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못. 네. 질문인데요. 네. 그 요즘 같은 어닝 시즌에 아이비 크러쉬가 났다는 거,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저희 프리미엄이 녹아내린다고 하던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지금 설명 딱 드렸잖아요. 아, implied 왔다 갔다 하면 아니요. implied volatility가 내려가는 거죠. 아, implied volatility가 IB crash라고 그러잖아요. IB가 네. implied volatility예요. 음, 그렇죠? 그래서 어닝 시즌에 쭉 이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옵션이 있었다. 그러면 어닝 실적 발표 난 그 다음 날 대부분 파는 게 맞아요. 더 기다리지 않고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려갔다 올라오려면은 두 배가 올라와야지 제자리가 돌아오거든요. 네? 반응이 어, 없으죠. 그럼 저희가 그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 TQQQ도 가지고 있으면 계속 오래 가지고 있으면은 0으로 수렴한다 그랬죠. 그런 네. 개념으로 implied volatility도 막 움직이면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나요? 안 돌아와요. 올라갔다가 이것도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결국은 녹아내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내려가죠. 그 얘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가격 구성 요소가 이 중에 이렇게 하면 좀 그림이 대답을 안 하시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게 intrinsic value면 이게 extrinsic value예요. 예? 네. 이게 extrinsic value인데 extrinsic value 안에서 이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implied volatility예요. IB. 네. 얘가 막 움직이면 올라가면 좋은 건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얘가 그냥 녹아내린다고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그냥 반토막 나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시간도 들어오니까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하신 그게 그대로 제가 전에 답을 드렸던 거예요. 이벤트나 어닝 시즌이 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파는 사람은 득이 되겠죠. 네. 팔아 놓으니까 가격이 쭉쭉쭉쭉 내려갔을 때 다시 싼 가격에 되사면 그 가격 차가 내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네. 시즌에 가까이 올 때는 네. 제가 얘기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쉽게 돈 벌 수 있는 게 풋을 파는 거다.
딥인더머니 풋을 팔면은 돈을 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트에서 얘가 더 올라올 게 한계가 보인다. 그럴 때는 컬을 팔든지. 그러면은 컬을 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컬 스프레드를 파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프리미엄이 리스크보다 훨씬 높은 그런 전략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요거 이따가 끝날 때쯤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다 했네요. 이렇게. 저희가 그럼 그 예. 임플라이드 벌러리티를 매일 볼 수가 있나요? 순간순간. 예, 있죠. 제가 어떤 툴을 쓰시죠? 어떤 플랫폼을 쓰시죠? 아니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미국이시죠? 그럼 TD 아메리트레이드 띵커웰 스윙을 꼭 쓰도록 하세요. 거기서는 제일 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네. 뭐 다른 뭐 전화로도 볼 수 있고 뭐 로빈후드 아마 그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걸 봤을 때 내가 머리가 너무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어제 30이었는데 오늘 35였어. 그러면 올랐는지 내렸는지 기억을 머릿속에 할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차트 속에서 봐야죠. 네. 네. 이따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implied volatility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underlying stock, underlying asset의 주가의 변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아재님, 네, 저기 아까 델타에서 그 주가가 1불씩 바뀔 때에 네. 0.5씩 바뀌는데 그 0.5 단위가 뭐입니까? 0.5 달러, 0.5 곱하기 100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산 프리미엄이 1.65다. 그러면은 1.65 곱하기 100을 내가 지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165불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델타가 만약에 0.5라 그러면 여기에 0.5가 움직이는 거죠. 1불 움직였을 때 여기에 0.5의 영향을 주니까 50불의 영향을 주는 거죠. 아니죠. 100배 50불. 예.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implied volatility 발음이 어려우시다 그러면 IB 그러면 다 이렇게 대화가 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implied volatility가 뭔지 그 정도 아시면은 이제 옵션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나 어디서 뭐 CNBC에서 뭐 존 너저리언이 나와가지고 뭐 발로철티가 어쩌고 IB가 어쩌고 막 그런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지금 발로철티가 높다는 얘기구나. 높으면은 이 전략을 쓰면 되겠구나. 그런 거를 판단하시는 그런 지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발로철티에도 두 가지 종류의 발로철티를 봐야 되는데요. 항상 미국 주식은 뭐 한국 주식도 그러겠지만 미국 주식 우리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얘기만 해요. 저도 한국은 모르니까. 하여튼 미국 주식은 그 과거의 통계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implied volatility도 이 historical implied volatility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implied volatility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가지고 우리가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과거 history implied volatility가 현재 implied volatility보다 높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그 멀티플 초이스로 드릴게요. 싸다, 비싸다. 싸다. 현재가 더 싸면요? 현재 implied volatility가 더 낮다. 그러면은 옵션 싼 거. 가격이 싸다. 싸다. 어, 싸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기 쌉니다. 아니. 예, 맞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게 좋은가요? 옵션을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옵션을 사는 게 바이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은 셀하는 게 좋을까요? 바이요. 바이. 오케이. 다 천재네. 오케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historic implied volatility가 현재 volatility보다 낮다. 그럴 때는 답이 나오죠? 비싸다. 예,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프리미엄이 비싸다. 비쌀 때는 우리가 파는 게 더, 그러니까 판다 그러면 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크레딧을 받는 게 더, 요거는 데빗,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 이게 더 유리한 거죠.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적으로 확실히 명확하게 돼 있으면은 내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가야겠구나,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은 부츠를 신는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띵커얼 스윙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셀 크레딧을 네. 판다는 거는 네. 제 프리미엄을 팔아버린다는 건가요? 셀 크레딧을 그쵸. 일단은 올라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팔면은 프리미엄을 챙긴다. 챙겨놓고 이제 그 프리미엄이 점점 녹아내릴 때 나는 수익을 얻는 거라는 거죠. 개념적인 거예요. 개념적인 거. 그러니까 초이스가 있어요. 너 오늘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결과는 내가 먹긴 먹는 거거든요. 근데 짬뽕을 먹을 건지 짜장면을 먹을 건지 선택하는 거죠. 내가 옵션은 그래요. 내가 그래가지고 스프레드로 갔을 때는 그래요. 스프레드로 갔을 때는. 근데 만약에 네이키드로 가면은 파는 거는 진짜로 내가 셀러냐 바이어냐 그 입장이 되는 거고요. 스프레드에서는 결국은 똑같아요. 근데 전략을 뒤로 들어가느냐 앞으로 들어가느냐 뭐 이런 식의 차이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좀 애매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가고 이 데모를 보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 그거를 찾아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사연은 좀 넘어가고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일단은 이 띵크월 스윙이 기본이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종목마다 달라요. 임플라이드 발로텔리티는 절대값이 아니고 상대값이에요. 상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애플과 테슬라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옵션 중에서 만기일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게 더 높은지 낮은지 그걸 보는 게 상대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띵커월 스윙의 옵션 테이블이거든요. 그래서 띵커월 스윙에서 키셔가지고 이 테이블을 트레이드를 가지고 all product를 누르시면은 요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이 이제 implied volatility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61%, 60대 쫙 나오죠. 그러다가 여기에 70대가 나오죠. 그리고 뒤로 가서 또 70대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뒤에 가면서 증가를 할까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뭔가가 있구나. 그거를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뒤쪽으로 가면서 스플릿이 있죠. 그리고 그렇죠. 가장 큰 게 스플릿일 것 같아요. 그리고 뒤로 가면서부터 뭔가 시장 경기가 나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옵션을 한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옵션으로 수익을 내고 빼고 하는 것보다 이 시장의 센티멘트를 읽을 수가 있는 그런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주식 차트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식은 그냥 겉 외모라고 보시면 되고요. 옵션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안쪽에 있는 그런 심리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읽힌다고요. 그래서 이게 implied volatil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괄호 속에 있는 거는 요 퍼센티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프라이스의 움직임이 얼만큼 일어날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논리로 내가 옵션을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만기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위험하긴 이거는 따라하지는 마세요. 그냥 이론적으로만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만기되는 거를 내가 옵션을 하나 뭘 사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 보는 거예요.
probability라고 해가지고 가능성, 확률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아래 위로 52불 정도 움직이네. 그러면은 야, 한번 내가 찬스를 잡아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52불까지 움직이는 건 너무 극으로 가는 거니까 야, 그러면 요거의 반, 한 25불은 움직인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주가가 815불이면은 여기다가 25불 더하면 830불. 요 정도는 내가 사도 테슬라가 위쪽으로 움직이기만 하면 이거는 근데 extrinsic value를 생각 안 하고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은 내가 이거 좀 돈 좀 벌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푸스로 가는 사람은 야, 그러면 이거 내려갈 가능성도 52불 차이만큼 내려갈 수 있으면은 한 780불까지 내려간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은 한 800불 정도 사놓으면은 그래도 좀 수익을 얻겠네. 그러면은 이거를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 이 옵션 테이블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 테이블을 이제 세팅을 하면 항상 이 컬럼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컬럼을 잘 세팅을 해가지고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띵커웰스임 쓰시는 분들은 요 기능들을 몇 개를 잘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게 프리셋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저는 커스터마이즈를 쓰지만 그것도 후반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부분은 쉬워요. 포지션, intrinsic, extrinsic value. 지금 제가 켜놓은 거 이런 거를 딱 보시면은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것들 디테일한 거 모르신다, 머리 아프다 그러면은 intrinsic, extrinsic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intrinsic은 뭐라 그랬어요? 스팟 프라이스에다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뺀 게 그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스팟 프라이스가 얼마죠? 보고 계시죠? 816.73. 네, 스팟 프라이스가 뭐라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현재 주가를 스팟 프라이스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만약에 795를 선택했다 그러면 816에서 795 빼가지고 그 가격 차가 인트린식 밸류가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다음에 또 5불 차이 나는 다른 것들 보면 다 이렇게 5불씩 차이가 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보다 높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인트린식 밸류 자체가 없죠. 그렇죠? 아까 제가 개념적으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밸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고 또 풋으로 가면 마찬가지죠. 풋으로 갈 때도 현재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게 intrinsic value가 없고요. 반대로 풋은 그리고 올라갈수록 intrinsic value가 올라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xtrinsic value. extrinsic value는 우리가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지금 extrinsic value의 이 분포를 보세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가까울수록 비교적 높죠. 그리고 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서 너무 멀어질수록 낮아지죠. 그렇죠? 네.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델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implied volatility 요 안에서도 평균적으로는 61%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도 조금씩 달라요. 이게 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가까울수록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풋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기일이 아니라 intrinsic value는 이 현재 주가에 가까울수록 높다. 죄송해요. extrinsic value는. 그러니까 멀어지면은 멀어질수록 내가 멀어져 있는 스트라이크를 가지고 있으면은 싸다. 싸기도 하지만 녹는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싼 게 비지떡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없어지니까 밸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차트 이걸 보는 방법을 요거를 좀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다른 플랫폼들은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응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옵션을 하시려면은 Thinkorswim. 그러니까 저한테 도움을 많이 받으시려면 Thinkorswim. 그리고 뭐 많이 쓰는 플랫폼이 이제 Thinkorswim에서 이제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하는 게
트레이드 데스크가 아니 트레이드 데스크가 아니라 뭐 그런 게 있어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테이스티 트레이드 뭐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비슷은 해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변형을 시켜가지고 만든 그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카운트도 뭐 다시 만들어야 되고 좀 복잡하니까 제 생각에 간단히 띵커럴스임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있어요. 띠어 프라이스라는 그 체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옵션 가격은 내가 계산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너무 어렵다 그랬잖아요. 모르는 변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옵션 프라이스를 theoretically 완전히 perfect 하진 않아요. 하지만 theoretically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가격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날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바꿨잖아요. 그리고선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걸로 가볼게요. 내가 테슬라를 옵션을 샀어요. 언제까지 샀냐면은 8월 5일 날 이제 스플릿 되는 그런 날이 그런 걸 발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러면 그 뒤에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위클리로 8월 26일 만기되는 820불 내지는 지금 움직이는 게 100불 이상 움직이니까 뭐 어쨌거나 830불짜리를 샀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830불짜리를 샀는데 이 주가가 지금보다 830불까지 지금보다 지금 815불이니까 한 40불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이 옵션은 얼마로 바뀔까? 그거를 계산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못 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띵커럴 스윙이 친절하게 계산을 해줍니다. 요걸 누르시고 날짜를 정하세요. 만기일 날 8월 26일 그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이 현재 주가보다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현재 주가보다 35불이 더 올라간다. 850불 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나오죠. 855 되면은 요걸 내가 이거를 샀을 때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54불을 주고 8월 26일 830불 만기 830불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샀을 때 그때의 주가가 그때 이 프리미엄이 어떻게 되느냐? 26이 돼요. 웃기죠? 손해봤죠? 이런 부분이 억셉이 되십니까?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요? 이게 옵션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네이키드로 사가지고 돈을 벌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probability를 한번 가볼게요. 이거를 그래서 analyze by single 이렇게 가시면은 이제 이게 리스크 프로파일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이 띵커럴스임을 사용하면 좋은 게 요거가 이제 눈으로 비주얼리 보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사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선이 현재의 이 옵션 프리미엄의 프로핏 앤 로스를 보여주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이 초록색은 만기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8월 23일 날 프로핏 앤 로스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만큼의 가격의 괴리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형성이 될까요? 오늘 배운 것 중에 있는데
이것도 제가 또 멀티플 초이스로 질문을 드리면은 1번 intrinsic value 때문에 2번 extrinsic value 때문에 extrinsic value 때문에. 네, extrinsic value 때문에 이런 가격이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옵션이라는 거를 이렇게 네이키드로 사놓잖아요. 그러면 everyday 요만큼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everyday 만기일까지. 그래서 이게 비록 850불까지 올라왔어도 지금 보면은 야, 돈 벌 것 같아. 그런데 만기일까지 넉넉히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이키드로 하는 사람은 오늘 샀잖아요. 그러면은 이 extrinsic value가 높기 전에 수익선에 있을 때 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옵션 테이블을 볼 필요가 있고 이 리스크 프로파일을 보면서 제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스프레드를 한다 그러면은 스프레드는 이런 것들을 서로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지금 옵션 테이블 다시 한번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띵커월스에서 보면은 이 옵션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 Analyze 탭에 들어가면은 이 리스크 프로파일이라는 이 섹션이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전략을 하느냐 그런 것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가지고 만든 건데요. 그냥 probability analysis 이게 만기일에 그 주가의 움직임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차트예요. 그래서 대략 이걸 보고선 뭘 계산을 하는 거냐면은 이거랑 똑같아요. 여기서 제가 요거는 52불 움직이는구나 61%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네이키드 컬을 산다, 네이키드 풋을 산다 그러면은 보통 이 레인지 안에 있는 거를 사는 게 확률이 높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확률이. 그래서 이 레인지 밖에 있는 거를 사는 거는 바보짓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레인지 안에 있는 거는 바이어블 하는 거죠. 그러면은 레인지 밖에 있는 거는 숏할 때 좋겠죠. 셀러블 하니까. 그렇죠. 그 부분 이해가 되세요? 그럼 레인지 안에 있는 게 인더머니라는 건가요? 인더머니는 아니죠. 확률상 움직임에서 그 레인지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인지 안에 들어있다는 거. 쉽게 싸다는 말이죠. 싸다는 게 아니죠. 확률상. 이거는 probability analysis잖아요. 확률상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확률. 확률. 예, 이게 돈을 네. 100% 이긴다는 확률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가운데에 가까우면은 가까울수록 스윙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길 수 있는 확률이지만 이 보더라인까지 가면 갈수록 확률은 이길 수 있는 확률 중에서도 확률이 낮아지겠죠. 그렇죠? 네. 예, 그거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숏을 한다 그러면은 반대겠죠. 이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숏으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높고 요 엣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숏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좀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딱 보시면은 내가 지금 뭐를 한다 그러면은 야 여기 지금 748불이고 여기 888불이야. 다음 요번 주에 그러니까 다음 돌아오는 주에 만기하는 거. 그러면은 요 레인지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구나. 요 레인지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구나. 그거를 이제 보는 그런 다이어그램이에요. 요거 기준은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가지고 얘가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그림으로도 나오지만 요 밑에 이렇게 숫자로도 쭈루루루루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셔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꾸 눈으로 익히시면서 어떻게 보는 건지 그런 거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해요. 예. 그러면 확률을 높이려면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양쪽으로 다 사면 둘 다 잃어요. 네. 왜냐하면은 헷갈려서. 아니요. extrinsic value가 둘 다 높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계속 녹아내린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니지. 쉽게 얘기해가지고 한 손에는 찬물을 들고 있고 한 손은 더운 물을 들고 계세요. 근데 지금 바깥 온도가 100도예요. 그러면 결국 1시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둘 다 미직지근한 물로 바뀌죠. 네. 그렇게 돼요, 옵션은. 아직 저기 그 조금 전 그래프에서 그 레인지 안에 있는 그 숫자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입니까? 아니면 현재 예상되는 이거는 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에서 뭐 15%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거 그러니까 15% 움직이면 요 가격. 그 가격대의 레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상되는 주가 가격이네요. 확률. 예, 확률. 그러니까 예상이 아니라 확률이에요. 확률. 그러니까 스판 머니에서 얼마나 위로 아래로 움직일 네. 건지. 네. implied volatility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주가가 지금 아래 위로 이 정도 움직일 변동성이 있다 그거죠. 그럼 저희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요 레인지 안에 선택하라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일단은 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at the money, in the money, In the money. 컬일 경우에 out the money가 있는 거죠. 근데 out the money는 정말로 내가 올라간다는 확신이 훨씬 더 있을 때, 하지만 out the money를 선택했을 때는 대략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띠어 프라이스를 보셔야 되고 이런 차트도 보셔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 내가 진짜 수익이 되고 올라갔을 때 언제 나와야지 내가 진짜 수익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만기일이 이게 복잡하니까 만기일 가까운 걸로 제가 하나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띠어 프라이스로 보면은 만기일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돈을 잃어요. 이것도 레인지 안에 있는 거지만 근데 이거를 이제 샀단 말이에요. 이거를 샀어. 그런데 850불까지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야 이게 움직이는 게 70불이 움직이니까 야 이건 당연히 30불 정도는 충분히 올라오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샀는데 이것도 딱 보면은 지금 30불이 올라와도 내가 탈출을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in the money다, near the money다, at the money다 그래가지고도 더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in the money를 샀어요. in the money를 사면 최소 얘는 손해는 안 봐요. 올라가면은 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아까 계산한 것대로 해가지고 35불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얘는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내가 판단을 하는 거죠. 최소한 내가 프리미엄은 비싸더라도 안전하게 가겠다. 그러면은 봐서 만기일에 또이또이 되는 정도는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하는 거는 저는 at the money 아니면은 약간 요 정도를 찾아요. 그래가지고 컬 옵션으로 트레이드를 할 때는 절대로 이거 가지고 컬 옵션 트레이드 안 해요. 컬 옵션 트레이드 할 때 프리미엄을 더 내더라도 요 정도를 가는 거죠. 그게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차하면 조금 만기일까지 기다린다. 그래도 이런 거는 확률상 잠깐만. 확률상 analyze. 확률상 내가 샀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돈을 잃을 확률은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올라가면은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간다고 치면 이런 거를 분석을 자주 잘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 세팅에서 이게 가장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요 띄어 프라이스 요거 체크하는 거는 항상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 intrinsic value, extrinsic value를 해가지고 보시는 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델타 감마, 세타 베가 요 세팅으로 보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보시면은 지금 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여기 있는 거 가지고만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 거로만 딱 보면은 이거의 델타가 0.5예요. 0.5라는 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옵션이라는 건 한 컨트랙트당 100개의 주식 쉐어를 아니요, 그냥 주식의 100쉐어를 100쉐어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실행하는 그런 계약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델타가 0.5라는 거는 내가 100쉐어가 아니라 가격의 움직임에서 있어서는 50쉐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격이 움직인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해 가지고는 이게 이 주가 일부 움직일 때마다 50센트씩 움직인다. 그렇게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얘가 주가가 5불이 움직였다. 그러면은 2불 50전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략 보면 이 가격 차이가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좀 멀리 만기가 멀리 있으니까 요거의 델타만큼 요 가격 차이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감마는 거의 없어요, 지금. 감마 스퀴즈가 나는 건 이제 숏 같은 거가 많을 때 이제 감마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옵션 테이블을 보시면은 얘가 지금 숏 인트레스트가 많구나 적구나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숏 인트레스트 같은 거 다른 데서 이제 찾아보실 수도 있어요. 피미즈 같은 거 요즘에 좋아져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숏 인트레스트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딱 보시면은 감마가 없으면 이거는 숏 인트레스트는 상당히 낮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세타 내가 이거를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보시려면 이 세타를 보셔야 되는데요. 얘는 이제 하루마다 이만큼 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도 안 바뀌고 델타도 안 바뀌고 감마도 안 바뀌고 베가도 안 바뀌는데 그 와중에 주가도 안 바뀌면은 나는 이거 본전이겠구나 생각하지만 옵션은 그럴 때마다 1불 40전씩 까집니다. 하루. 그러면 지금 프리미엄이 오늘이 34불이라 그러면은 내일 일어나면은 이게 33불로 바뀌어 있어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무시무시한 거죠. 그리고 베가는 임플라이드 발러티리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62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거의 비슷하죠. 요거는 이제 요 안에 있는 것들의 평균 값이고 여기는 이제 각자 스팟에 있는 것들이 다 가격이 다른데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자기 주가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소식이 좋아졌어.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테슬라를 갑자기 뭐 100만 대를 더 생산을 할 수 있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임플라이드 발러티리티가 갑자기 70으로 올랐다. 그럼 이게 또 70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0.1만큼 그냥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요 가격이 또 변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또 켜놓고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죠. 아재님, 네. 그러면은 옵션을 파는 경우에는 음. 세타가 지금 오히려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격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캐시 시큐어 풋 하신 분들이나 커버컬 하신 분들 지금 막 갑자기 막 예를 들어 가지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커버컬을 800불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800불짜리 컬을 팔았어. 근데 지금 막 800이 넘어가니까 그게 막 손해로 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지금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만기일에 가까우면 정리를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지난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기일까지 기다리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세타가 계속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죠. 뭐 심지어 주가도 내려갈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에서 이제 봐야 될 게 오픈 인터레스트랑 볼륨. 볼륨은 뭘까요? 거래량, 거래량. 아니 얼마만큼 원하는 누가 거죠? 샀는가. 거래량? 여기 이제 옵션에서만 나오는 그런 용어라 좀 헷갈리실 거예요. 이게 숫자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오픈 인터레스트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TTM이라는 거 아시죠? EPS, TTM. 트레일링 예. 그런 것처럼 오픈 인터레스트는 지금 이 컨트랙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이에요. 숫자 단위는 그 컨트랙이 지금 열려 있는 것. 그러니까 컨트랙이 지금까지 쌓여 총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합. 네. 그리고 볼륨은 오늘의 거래량. 오늘의 거래량. 그러니까 이게 좀 작아도 아마 내일 업데이트 돼요. 이게 하루 차이가 나요. 그러면 오픈 인터레스트는 그냥 계약이라고 봐도 되는가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진리님이 옵션을 하나 지금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체 시장에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 18명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픈 인터레스트가 18개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의 거래량.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낮은 것 같아도 낮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월요일 날 이게 업데이트 돼요. 그러면은 월요일 날 되면은 이게 1,500 이렇게 바뀔 거예요. 답이 됐나요? 네. 네. 그럼 볼륨에 의해서 오픈 인터레스트가 좌우되는 건가요? 예, 현재 그러니까 계약이 열려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럼 오픈 인트레스트는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만기일 전까지? 예, 거래가 일어나면 이게 어느 날 갑자기 0이 될 수가 있어요. 거래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픈 인터레스트는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보면은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이거는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으니까 이게 꼭 이 숫자가 100%다 애드된다는 법은 없어요. 이 중에서 팔린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잘못 설명했지만 그러면은 이 숫자가 바뀌겠죠. 이게 1180개 거래가 일어났는데 이 거래라는 거는 사고 팔고가 하나가 돼야지 하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네. 계속 늘어나겠네. 예. 계속 늘어나고 만기일까지는 없어지진 않겠네. 예. 그럼 제가 풋을 팔면은 그거는 카운트가 안 되겠네요. 풋은 풋 쪽에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거는 이게 다 근데 다르죠. 팔게 되면 사는 게 아니고 팔게 되면은 아니죠. 팔게 되면은 누군가가 사죠. 그러면 그게 볼륨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륨이 셀 볼륨, 바이 볼륨 따로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사면 누군가는 팔아야 되고 누군가 팔면 누군가는 사야 되고 그렇게 해서 체결이 되면 볼륨 1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저 볼륨 안에는 셀도 있고 바이도 있고 우리가 구분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구분할 수는 없죠.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없죠. 진짜로. 알고리즘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분할 수 있냐면은 알고리즘을 보면은
1이라는 그 페이스 프라이스를 사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면 좋잖아요. 근데 팔려는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팔면 좋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역할을 하죠. 마켓 메이커들은 미리 많이 사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일부에 팔 수 있는 랏들이 쫙 있어요. 개수가. 그러면은 요거를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누가 99불에 산대. 그러면은 99불에 팔까요? 안 팔아요. 이 사람한테 팔게 이 가격에 다시 사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요 가격차를 만들어내요. 그게 마켓 메이커들이 돈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홀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싸게 사놓고선 자기네들이 뭐 90전에 사놓은 것들을 이제 일부에 팔겠다고 딱 랏을 몇천 개를 정해놔요. 그러고선 또 뭐 99불에 사가지고 1불 뭐 0.5에 팔겠다고 해놓고 또 랏을 해놔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수급에 맞춰가지고 얘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격 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차는 우리가 항상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비드에스크가. 아, 네, 이제 조금 이해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거래를 할 때마다 이게 지금 차이가 대략 1불 30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라운드 트립을 한다 그러면 이만큼 손해 보는 거예요. 라운드 트립을 한다 그러면 사고 팔고 하면 내가 딱 정해놓은 가격에 사지는 것 같죠. 근데 옵션은 내가 딱 정해놓은 가격에 사도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요. 왜냐면은 딱 퉁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럼 0.3 뭐 안 보이는 숫자가 있어요. 뭐 네. fraction 뒤에 뭐 9, 네. 1, 쩐쩐쩐쩐 우리는 안 보이죠. 근데 스테인먼 진짜 아주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내가 왜 이걸 샀는데 뭐 1.2978에 사줬지? 그래서 수익이 왜 이렇게 되지? 그게 다 나와요. 그런 것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증권회사도. 제가 로빈훗에서 가끔 응, 사게 되면 응, 좀 싸가지고 얼른 사려고 하면 순식간에 얘네들이 응. 기획자리를 올려버려. 올려버려요. 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런 예, 거죠? 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자기네들 매수 물량, 매도 물량을 다 정해놔요. 나는 요만큼은 무조건 일불에 팔아야 된다. 요만큼은 무조건 1불 10에 팔아야 된다. 딱 정해놔요. 그러면 여기서 다 팔렸어? 그러면 그 다음 걸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그 스프레이드를 먹는 예, 거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세상에 돈 버는 방법은 뭐 많아요. 앞으로 뒤로. 그러니까 옆으로. 돈을 버는 거네. 예, 돈 많으면 돈 벌어요. 지금 네. 시장. 그러네요. 그래서 옵션 테이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뭐뭐뭐뭐를 내가 봐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요거 다뤄봤고 요것만 또 켜놓고 보시는 분도 있고요. implied volatility, 그다음에 probability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결국 요게 probability가 결국 델타고 보시면은 요 probability가 결국은 델타고 implied volatility가 결국은 베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팅으로 보셔도 되고 아까 했던 그릭 세팅으로 해가지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커스터마이즈를 해가지고 오픈 인터레스트랑 볼륨을 넣어놓고 보죠. 그러면은 제가 필요한 정보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릭 넣고 오픈 인터레스트 볼륨 그다음에 뭐 라스트 프라이스 넣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뭐 중요할까요? 사줬으면 끝이지. 언제 마지막으로 거래가 됐느냐 이제 그런 이런 것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게 중요할 수도 있죠. 만약에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요 정도 켜놓고선 보면 되니까 이러려면은 화면도 꽤 커야 되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선 이제 가끔가다 필요하면은 요 theoretical price 요거 세팅해놓고 체크해보는 거 그런 것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옵션 테이블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이제 정리를 하면은 implied volatility 요게 이제 selling which implied volatility has been profitable trade. 그러니까
항상 이 옵션으로 돈을 벌 때는 자기의 전략을 딱 잘 세워야 돼요. 내가 셀러냐, 내가 바이어냐의 입장에서 옵션 전략을 세우시면은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베어냐, 불이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식할 때. 그래서 자기가 어떤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갈 것이다. 그런 게 중요하고 이 세상에 제일 바보가 야 나는 양쪽으로 먹을 거야. 그런 사람들 절대로 양쪽으로 못 먹어요. 먹긴 먹지만 먹고 나면은 다 뉴트럴라이즈 돼가지고 수익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한 방향만 딱 정하고선 가는 게 좋다. 물론 그거를 뭐 평생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오늘이 아니야. 지금 트렌드에서. 왜냐하면 시장은 트렌드가 하루 바뀌는 게 아니라 긴 텀으로 바뀌기 때문에 방향이 지금은 롱이냐 숏이냐 그런 것도 다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시면 좋다. 그러면 이제 컬풋 뭐 사요? 항상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까 옵션 테이블에서 거의 다 얘기한 거고요. 근데 컬이랑 풋이랑 해서 이제 바이어와 셀러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컬일 때 바이어는 옵션을 내가 사면은 right to buy stock at the strike price.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만기일에 내가 그거를 행사를 할 수 있는 right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고이다 길어졌다. 옵션 테이블만 이건 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가가 100불짜리인데 내가 90불짜리 컬을 샀어요. 그러면 만기일까지 기다렸어 무조건. 그런데 그때 뭐 프리미엄이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그러면은 만기일에 나는 이거를 엑서사이즈라 그래요. 엑서사이즈를 하면은 90불 곱하기 100주만큼의 돈이 있으면은 내가 엑서사이즈해서 주식을 100개를 보유할 수가 있어요. 옵션을 가지고 이제 주식 행사를 하는 거죠. 엑서사이즈를 하면 그러면 나는 이제 시작할 때부터 10불의 차이의 수익을 갖고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이 프리미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프리미엄은 마이너스가 됐을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이게 마이너스 됐을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럭키한 경우는 아주 장기 만기일 뭐 내년이냐 후년에 있는 거를 사놨는데 내가 샀을 때는 30불짜리 스트라이크 샀는데 지금 주가가 뭐 한 300불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프리미엄의 차이만 수익을 내는 것보다 엑서사이즈를 했을 때 수익이 좀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만기일 때 비교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컬일 때는 이런 게 생기고 이제 컬을 팔았다. 커버컬 같은 경우죠. 그럴 때는 오블리게이션 해야 되는 강제로 해야 강제성이 있어요. 스탁을 내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팔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나는 평균 단가가 100불이야. 근데 주가가 쭉쭉쭉쭉쭉 올라갔어. 나는 컬옵션을 130불짜리를 어게인스트에서 팔아놨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140불이 됐어. 그러면 나는 무조건 이걸 팔아야 됩니다. 130불에. 그래서 수익을 130불 주식을 30주당 30불 수익을 내고 팔고 그 다음에 이 컬옵션을 팔았던 프리미엄은 내가 갖게 되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컬옵션의 경우고 풋옵션의 경우에는 풋옵션을 산다는 거는 내가 주식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풋옵션 만기됐을 때 그 가격에 내가 팔 수가 있어요. 그런 라이트이 있고요. 이것도 엑서사이즈랑 같은 개념이고 만약에 풋 숏을 했다. 캐시 시큐어드 풋 했을 때 이제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100불하는 주식을 내가 풋을 90불짜리를 팔았어요. 그러면 프리미엄으로 내가 프리미엄을 지금 크레딧으로 받고 있겠죠. 그런데 만기일에 이게 88불이 됐어. 그러면은 나는 무조건 주식을 90불에 사야 돼요. 그러면은 주당 2불씩 손해보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내가 받았던 프리미엄은 계속 보유
하고 내 돈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지금 간단한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거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은 다 아시죠? 이런 개념 모르시는 분 설명을 할까요? 넘길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조용히 하시는 거 아, 보니 안 해도 되죠? 네. 네, 네. 요건 그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용어가 필요한데요. 이제 long을 하고 short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long을 할 때는 buy to open, 그 다음에 sell to close, 뭐 이런 용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short을 할 때는 sell to open, buy to close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분만 이번 어닝 시즌의 팁이라 그러면은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전체적인 이제 옵션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좀 잘 읽으셔야 돼요. 차트를 못 읽으면 옵션 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컬을 팔아서 임플라이드 발러트리티가 높을 때 내 주식도 보호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도 챙기고, 왜냐면은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질 게 또 예상이 되잖아요.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165불 이상은 올라오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은 165불에 맞춰가지고 컬 스프레드를 팔거나, 버리컬 컬 스프레드를 팔거나, 아니면은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커버컬 같은 거를 어느 정도 저항선에 맞춰가지고 팔거나, 그런 전략들이 지금 현재는 좋은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음에 한번 이렇게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풋을 파는 게 좋죠. 그러면은 풋 프리미엄으로 계속 수익을 어느 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종목을 좀 구분을 해 놓으시고 그런 거를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시면은 실적 시즌에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딱 하나 샘플을 보여드리면은 메타 같은 거는 프리미엄이 좋아요. 왜 좋냐? 이 차트를 보시면 임플라이드 발러트리티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임플라이드 발러트리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히스토리까지 넣으면은 지금 히스토릭 발러트리티가 보라색이고 임플라이드 발러트리티가 초록색이에요. 임플라이드 발러트리티가 지금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상당히 높은 상황이 있으니까 요거는 팔기에 적당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옵션 테이블을 보면은 임플라이드 발러트리티가 보통 한 50 정도 나오는데 지금 115, 80 이렇게 엄청나게 높다고요. 이런 거는 지금 팔기 좋죠. 그리고 요거 가지고 이제 전략을 하나 만들어 본다 그러면은 메타 플랫폼이 튀어도 이렇게 보는 거죠. 튀어도 220불, 200불. 여기서도 나오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래 위로 20불 올라간다. 그러면은 135불, 135불 정도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차트에서 135불을 보는 거죠. 135불을 보면 뭐 쳤니? 135불이 왜 안 나와? 잘못했구나. 뭘 계산한 거야?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20불. 지금 주가에 20불이지. 지금 주가보다 20불. 지금 주가보다 20불이면은 185불. 180.
195불. 195불 정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20불 내려가면은 140, 170, 그러니까 155불. 맞나요?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아. 샘플이니까. 145불이요. 145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럼 요 위에도 틀렸네. 그러면 위에도 20불 움직이니까 아까 25불 얘기. 네, 20불이니까 190불. 네. 그러니까 요 정도 레인 20불. 그러면 20불은 요것도 40, 150. 네. 아 이게 로그메릭이라 그런가 보다. 잠깐만요. 차트가 로그 차트가 조금 달라 보이는구나. 딱 중심으로 이렇게 딱 보면 여기서 요 정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레인지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보면은 이 저항선 또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한 200불 이상은 안 올라올 것 같아. 이제 그런 자기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옵션 전략으로 봤을 때 20불, 190, 200불 이상 올라오지 않는 전략을 내가 세워보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지금 보유가 있다 그러면은 메타 플랫폼에 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200불 정도 되는 프리미엄을 파는 거죠. 그러면은 한 150불 정도의 크레딧을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올라오면은 여기까지만 올라오지 않으면 이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 근데 요거를 이 델타로 봐가지고 하면 델타 확률은 보통 한 15 정도 되는 거 해도 되거든요. 그럼 별 차이 없죠. 근데 그거 했을 때 내가 컬드아웃 되는 리스크를 갖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 30불 손해봐도 요걸 하는 게 낫겠다. 이제 주식을 팔 의지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돈이 될지는 모르지만 컬 스프레드를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크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 정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200불 넘어오지 않으면은 내가 주식이 없는 사람들은 200불 넘어오지 않으면은 이만큼은 수익을 받는 거죠, 내가. 그 수익의 폭이 한 500불 정도. 200불까지만 넘어오지 않으면. 근데 200불보다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돈을 잃죠. 만기일 지나서.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뭐 이제 이 프로텍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팔면서 바로 사는 거를 리밋을 걸어 놓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만기일에 따라 가지고 버티면 수익인데 먼저 쫄아가지고 팔면 손실로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매니지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그 실적 발표할 때 가장 전략적으로 가는 게 이런 것들이 괜찮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역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냥 풋을 파는 거죠. 내가 주식이 없다. 혹시라도 사질 수도 있지만 안 사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지금 보시면은 150불 밑으로는 안 내려올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150불 풋을 파는 거죠. 그때 델타가 얼마야? 19. 뭐 괜찮아요. 가능성으로 보면. 근데 혹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한다면은 배제하는 게 아니라 고려한다면은 델타 15 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는 보는 거야. 리스크를 보니까 내가 쫄려.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델타 10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확률이 10%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오면. 그러면은 그냥 큰 돈은 아니지만 컨트랙 하나를 팔면은 130불이고 내가 좀 돈이 많은 사람이면 컨트랙 한 10개를 팔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오지 않으면은 1,300불 버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 그래서 나는 돈이 많은 캐시 부자야. 그러면은 140불을 곱하기 10 컨트랙 곱하기 100. 그러면은 14만 불. 아니요, 14만 불 맞아?
14만 불. 어치의 메타 플랫폼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어사인 됐다고 쫄 필요 없어요. 어사인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딴 분한테 했나? 그래서 이제 컬을 팔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종목 여러 개 가지고 있지 않고 몇 개만 가지고선 계속 옵션으로 수익 내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강의 끝. 질문 시간 30초. 그럼 저 정도 사이즈를 하려면 그만큼의 제 계좌에 보증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있어야 되죠. 예, 네, 14만 불에 대한 마진이 있거나. 근데 마진. 마진으로 사는 건 좀 마진 그렇죠. 말고. 예, 네. 자기가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작게 가란 말이에요. 그냥 한 컨트랙만 팔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사지면은 14,000불만 있으면 되잖아요. 14,000. 예, 그러고선 예, 그러면 14,000불만 있으면 되고 만약에 사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짜 뭐 갖고 그냥 있다 또 예, 저희가 컬을 팔고 어게인스트에서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손절을 해도 되고 그렇죠. 네. 아니다 그러면은 싫다 그러면 아니면 그 전에 컨트랙을 클로즈 해버릴 수도 있고요. 어사인 되기 전에. 어사인은 아무 때나 될 수 있어요. 솔직히 아무 때나 될 수 있는데 그냥 typically 10일 전부터 될 가능성이 위험성이 시작이 되기 해요. 그리고 5일 전에는 가능성이 진짜 높고요. 그리고 언제지? 그 배당 있을 때는 무조건 돼요. 배당 있을 때는 배당 있을 때는 절대로 숏 하지 마세요. 배당 있을 때는 그냥 바로 어사인돼 버립니다. 컷 숏해도 그렇고 푸시 숏해도 그래도. 오케이. 맞춰도 될까요? 수주 부셔가지고 질문 못하신 분 질문할 기회 드릴게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